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마지막으로 올린 동영상이 어제죠.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그 어제 올리고 오늘 또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더 잘 들어주시고. 자, 이 동영상은 초보자들이나 모든 분들을 위한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저희 동영상은 세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시리즈고, 두 번째가 균형잡기 시리즈고, 세 번째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 지금 올리고 있는 이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거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첫 번째 동영상 시리즈,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자, 순차적으로 1번부터 112번, 113번까지 정주행하시면서 끝까지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난 이후에 균형 잡기 동영상 시리즈로 들어오시고 나면 이 동영상을 참고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균형 잡기 동영상을 먼저 주된 그 장르로 생각하시고 지금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를 참고용으로 이렇게 공부하신다, 연구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함부로 바로 적용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본인에 맞춰서 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또 동영상 올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제가 어제 그 동영상 올리고 나서 어제 족삼리혈, 그러니까 무릎 아래쪽, 그러니까 정강이 뼈 쪽에 바깥쪽에 있는 그 족삼리혈을 누르면서 이제 뒷발이죠. 뒷발 쪽을 이렇게 좀 제가 더 많이 눌러준다고 했는데,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어서 오른쪽 족삼리혈을 더 많이 눌러주게 됐습니다. 왼쪽도 눌러주긴 합니다. 근데 주로 오른쪽을 많이 눌러주면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발끝을 이렇게 털털털 털어주고 한 5-6번 털어주고 다리를 이렇게 한번 털어주는 이런 동작을 계속 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씩 넣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동작을 안 보여드려서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쪽 다리가 제가 뒷발인 오른쪽 다리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 다리로 보이시죠? 그죠? 이쪽이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여기 조금 더 뒤로 가야 보이겠네요. 자, 이게 발끝을 제가 이제 발가락에다가, 그러니까 이 센터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른쪽 발가락이,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발가락을 세밀하게 좀 여러분들도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발가락이 건강한 상태인가 모양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모양으로도 보이고 발가락이 일자로 쫙 뻗어 있고 건강한 형태의 발가락인가, 아니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관절도 약해져 있고 발톱도 약해져 있고 이런 형태의 발가락인가를 한번 또 이렇게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힘이 느껴져요. 유난히 엄지발가락에 힘이 확 느껴지고 둘째 발가락도 힘이 좀 느껴지고 이제 저 새끼 발가락도 이제 많이 해줘서 힘은 느껴지는데, 최근에 밝혀진 건 제가 셋째 발가락, 특히 넷째 발가락이 굉장히 힘이 없고 좀 뭐 덜렁덜렁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샤워할 때나 이렇게 발 씻을 때 이렇게 한 20번씩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고 발끝에 힘을 주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힘을 좀 가해줘야,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피가 가줘야 그쪽 혈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발가락에 있는 혈관이지만 이 혈관이 우리 온 몸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발가락 혈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사지, 그러니까 손과 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모든 온몸의 장기와 신체의 주요 기관들이 다 이 발가락, 손가락, 혈관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끝을 이렇게 이제 족삼리혈이죠. 자, 족삼리혈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할 때 그냥 대충 한 20번 정도를 돌립니다. 20번 발가락 끝에 힘을 딱 주고. 보세요. 발가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가락 끝에, 예? 발가락 끝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한 20번 정도를 천천히 이렇게 약간 너무 한 곳만 하지 말고 약간 한 2cm, 3cm 지점을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봐서 그 부근을 이렇게 한 20번 정도 하고 나면 이렇게 발을 털털 털어도 상관없어 좋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20번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시간이 걸리면 좀 지루하거나 힘들다 이렇게 느끼면 그때서 이렇게 발을 한 번에 툭툭 쳐줍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이렇게 많이 쳐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발가락 끝을 힘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뒤꿈치에 있던 피가 앞꿈치,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올라갔을 때에 발가락으로 갔다가 이게 족삼리혈을 통해서 종아리, 그러니까 정강이와 허벅지가 혈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그냥 족삼리혈만 누르면 이 정강이 근육, 종아리 근육에 있는 것만 허벅지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발가락은 따로 생각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발가락도 정강이 종아리와 연결이 돼야 되고 정강이 종아리도 허벅지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애시당초 해줘야 될 것 다 해주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더 효과가 제가 일석삼조 정도에 되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요번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그죠? 새끼손가락 두째 마디를 이렇게 대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줍니다. 천천히 앞뒤로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그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툴툴툴툴툴툴툴 털고 이거 하면서 툴툴 털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른쪽 발을 이렇게 좀 개선해주고 또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지면에 대고 이렇게 털털 털어주면 이제 오른쪽 다리에 또 피가 많이 갈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운동을 많이 해버리면. 그럴 때는 이제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한 번씩 무릎을 굽혀주면서 지금 저는 뒤꿈치가 약하니까 이게 왼다리 강화법이 뭡니까? 뒤꿈치가 약할 때. 저희 아내는 앞꿈치가 약하지만 저는 뒤꿈치가 약할 때는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이렇게 상체를 구부렸다가 쫙 이렇게 펴면 왼쪽 다리에 힘이 뒤쪽 허벅지 쪽으로 강하고 왼쪽 다리 쪽으로 피가 들어가면서 안정감이 느껴지죠. 안정감이. 그렇게 한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걸 응용하기도 하고 좀 적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응용이 불가능하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래 보면 어떤 운동을 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판 돌리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 기왕 할 거 다리 조작도 하면서 해요. 다리 조작도 하면서 하고 왼팔은 이렇게 하고 다리는 오른발은 앞꿈치, 왼발은 뒤꿈치 이렇게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고 또 기왕 하는 거 오른쪽 어깨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 들고 가고 또 오른쪽 어깨만 드나요? 팔도 이렇게 오른팔 위로 들어주면 좋다. 어퍼컷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또 생각나면 또 머리도 이렇게 또 흔들어 줍니다. 또 바람도 이렇게 한 번씩 불어주고 또 이게 끝날 때쯤 되면 또 이마, 앞쪽 이마하고 옆 오른쪽 라인으로 이렇게 저는 주로 오른쪽 라인을 이렇게
머리를 아으 아으 턱에 힘을 주면서, 예? 목과 턱에 힘을 주면서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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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저는 오른쪽을 주로 많이 하고 저희 아내는 가끔 왼쪽 머리가 아프거나 좀 왼쪽이 약하다 싶을 때는 팽창이 있어서, 자, 연구하는 자세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아내의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을 들으실 때 항상 저의 사례와 저희 아내의 사례를 약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동작만 한다 그래 갖고는 좀 운동을 효과적으로 감당해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망가진 곳을 찾아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몸이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소소하게 남아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관심을 안 가져주고 행동을 안 옮겨주면 이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두피 마사지도 해야 되죠. 뭐 두피 마사지도 이런 데도 해야 되고, 뭐 경동맥도 이렇게 근육도, 목 근육도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 되고, 턱걸이도 해줘야 되고, 물병도 흔들어줘야 되고, 뭐 지팡이도 짚고 다녀야 되고,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강에 올인한 사람들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보상을, 물론 우리의 기대치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치는 뭡니까? 빨리 좋아지는 거죠. 뭐 3개월 안에 어떻게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 뭐 한 달 안에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또 길게 잡으신 분들은 1년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1년 안에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응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결된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몸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우리 몸은 죽음에 이를 겁니다. 근데 더 긴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면, 그죠? 제 수명이, 예를 들어 제 수명이 70, 80에 끝날 수도 있는, 뭐 짧으면 60에도 끝날 수도 있지만 7, 80에 끝날 수도 있는 수명이라면, 만약에 제가 몸을 잘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90, 100세까지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인생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라면, 20년, 30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해볼 만한, 뭐 하여튼 가치가 있죠. 저는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라면,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20년, 30년보다 더 길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뭐,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이 죽는 거는 뭐, 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산다, 그거보다는 만약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뭐, 20년, 30년, 혹은 40년을 더 누릴 수 있다라면,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 안 되겠나, 투자가 안 되겠나. 힘들지만, 그죠? 배워가면서 자꾸 좋아져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하여튼, 저 발털기 동작을, 그러니까 발가락부터 해서 촉삼리혈을 활용을 하면 무릎 아래쪽 정강이와 종아리하고 허벅지 쪽을 균등하게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왼쪽 다리에 약간은 관심을 주세요. 예, 관심을 주시고. 그 다음 얘기는, 제가,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덕산에 다녀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지지난주에는 하여튼 8분이 모이셨는데 이번 주에는 또 3분이 더 오셔서 이제 11명이 모이셔서 이제 그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했고 먼 길에서 오셨더라고요. 저 전라도 쪽에서도 오시고 경상도 쪽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좀 제가 생각해 봤던 부분은, 한 두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잊어버려서, 예, 이런 사례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이제, 거기 계신 어떤 장로님인데, 원장로님이라고,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오랫동안, 주관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이권사님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서 오랫동안 모임을 주관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냥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분 이제 아내분하고 그 아내분 권사님인데 그 운동장에서 이제 건강 삼아 운동장을 좀 뛰자 이렇게 돼갖고 나가서 이렇게 운동장을 같이 뛰었대요. 그래도 뭐 장로님이 남자가 가오가 있죠, 그죠? 예. 아내분이 또 옛날에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또 운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되게 건강하시고 체력도 좋으신 분인데 같이 이렇게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큰 운동장이었대요. 400m 트랙이 있는, 육상 트랙이 있는 그 큰 운동장에서 이렇게 달리는데, 본인 말로는 이제 장로님 말로는 한 2바퀴를 이렇게 뛰는데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기가 처음에 뛸 때는 좀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었는데, 한 2바퀴를 뛰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좀 가슴이 쪼여들기도 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막 불편해서 못 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른팔은 앞에서 뒤로 돌리고 왼팔은 밑으로 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동작이 있잖아요. 그 동작을 쓰진 않았는데, 우리가 뭐 오른손잡이 균형잡기 운동에서 이제 오른팔은 어퍼컷, 왼팔은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오른팔은 앞으로 이렇게 들었다 내리고 왼팔은 밥 먹듯이 앞쪽 뒤쪽 이렇게 밑에서, 그죠? 오른팔은 위로 들고 왼팔은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그런 동작이 있잖아요. 그게 오른쪽 폐도 들어주고 왼쪽 운동은 좀 이렇게 크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혈액의 흐름이 오른쪽 폐도 약간 들리면서 혈액의 흐름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뛰면서 이제 동작을 처음에는 이렇게 뛰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뛰었대요. 이렇게 뛰니까 가슴 답답하는 게 없어지면서 4바퀴를 더 뛰었대요. 4바퀴, 그게 거의 6바퀴를 뛰었는데 400m 6바퀴면 얼마입니까? 4, 6, 24, 2.4km, 2,400m죠. 그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는데, 그래서 2바퀴 뛰다가 되게 힘들어서 그만 뛰려고 하다가 자세를 바꿔보니까 더 뛰어도 4바퀴나 더 뛰었는데도 멀쩡하더라. 자기도 되게 신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이게 우리가 말하던 어떤 그런 효과입니다. 사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팡이가 없을 때는, 그죠? 지팡이 없을 때는 이렇게 걸어도 돼요, 사실은. 왼손에 전화기 잡고 왼손에 조금 뭔가 힘을 더 주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산책을 할 때 그냥 투덜투덜 걷는 게 아니고 투덜투덜 이렇게 중심 이동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요 한결 컨디션이 좋아요. 물론 팽창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팽창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잘 안 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팽창이 있어도 기본적인 순방향은 약간은 통하거든요. 팽창이 저희 아내처럼 심한 팽창이 있더라도 이게 팽창이 풀릴 때도 그렇고 약간은 순방향적인 그런 게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게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위로 하고 왼팔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오른쪽은 약간 어깨도 들어주고 왼쪽은 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오른팔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있어서 좀
남사스럽다, 부끄럽다 이러면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들고 왼쪽 어깨는 턱 내리고 왼손에 전화기 같은 걸 잡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고 다니면 뭔가 기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 폐도 이렇게 들려주고 왼팔 쪽으로 피가 계속 흘러가니까 또 관심이 있으면 앞꿈치 뒤꿈치도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쵸? 머리 흔드는 거나 또 입으로 바람 부는 것도 좀 입으로 바람을 불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바람을 불면 폐가 일단은 수축이 잘 돼요.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뭐 균형잡기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하여튼 균형잡기가 아니고 뭐 고혈압 동영상인가 뭐 이런 치매 동영상인가 그런 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뭐 운명을 달리할 때, 세상을 떠날 때 날숨이 안 돼서 죽는다고 했어요. 날숨. 바람이 안 불려져서.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자, 여기서 의미를 좀 가지시라고 제가 이런 뭐 약간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대표적으로 커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심장이 커지고 폐가 커진다. 기관지가 자꾸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폐 확장증,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죽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거의 다 폐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설사 암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른 증상으로 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호흡 관련해서 폐로 이렇게 가스가 들어가면서 날숨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바람을 막 계속 세게 불어야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호흡법에 대해서 제가 이런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려고 동영상에 얘기했던 거는 준비했던 건 지금 엄청나게 사실 많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도 봤고 제가 사실은 그 10년 전에 동영상으로 올렸던 거예요. 대사증후군 2번 호흡법에서 제가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지금 그 동영상을 제가 지웠습니다. 지웠고 그 호흡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1분에 한번 보통 5번 내지 6번 정도로 호흡을 한대요. 5번 내지 6번 정도 호흡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바람을 이렇게 한 번씩 부으세요. 한번 불면 이렇게 불면요. 폐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살 들려요.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폐가 다시 내려앉잖아요. 올라왔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순간에 공기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요. 흡입이 되면서 살살 끌려 들어가요. 굳이 숨을 안 들이마시려고 해도 끌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콧구멍을 열고 있으면. 그 이제 그 쇼츠에서 봤던 그분 얘기는 이제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그거는 이제 그 심리적으로 어떤 우울증이나 이렇게 뭔가 공황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얘기를 하던데 어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또 혹은 막 과도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바람을 불어라, 이런 얘기 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싹 이렇게 뭐 공기를 들이마시든가 바람을 부든가 사실은 그게 둘 다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바람을 불으라고 합니다. 그분은 심호흡을 하라,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저는 바람을 불어라 하는 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바람을 부는 건 실질적으로 폐를 먼저 수축을 시키는 거고, 바람을 들이마시는 건 폐를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폐를 확장을 시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원 상태대로 복구가 돼요. 근데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확장을 시키면 안 그래도 커져 있는 기관지, 넓어져 있는 기관지가 자꾸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하나 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면 사람이 바람을 불거나 심호흡을 하면 이게 뭔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게 강한 의지가,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어떤 의지가 작동이 된대요. 그래서 뭔가 살려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의외로 좀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게 맞다라는 연구 결과가 그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자, 근데 하여튼 그분이 얘기는 이제 호흡법, 이제 또 다른 쇼츠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자, 호흡법에 대해서 또 동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동영상 찍을 때는 그런 동영상들 거의 없었는데, 뭐 하여튼 요즘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 동영상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바람을 입으로 부드럽게 좀 길게 한번 내뱉고, 들이마실 때는 이제 콧구멍이 뚫려 있는 분들은 굳이 들이마시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폐가 처지면서 공기가 딸려 들어가요. 그게 폐의 원리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답답하다, 공기를 좀, 산소를 더 마시고 싶다 그러면 코로 살짝 들이마셨어요. 살짝 너무 많이 안 마셔도 돼요. 이게 알아서 들어간다. 그게 믿어야 돼. 그게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시키면 막 답답해서 나 죽는 거 아니야? 막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저도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 이따가 또 바람을 씩 해보면 이게 텀이 거의 한 7, 8초, 많게는 10초 정도 흘러가요. 지금 공기를 살짝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을 세게 불어버리면 폐가 싹 이렇게 떨리면 기분이 몇 번 할 때는 몰라요. 많이 해버리면 폐가 아파요. 폐가 아프다라는 느낌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을 세게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불어버리면 폐가 진짜 아파져요. 폐가 찌그러들어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무리죠. 무리수를 둔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우리 몸이 갑자기 바뀌면 불편해요. 그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폐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뭐 심부정맥하고 뭐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한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동맥이 커져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랬던 이게 호흡을 약간, 저는 운동할 때는 거의 호흡을 기본적으로 깔려가 그러면, 그리고 또 운동을 안 할 때도 생각날 때마다 바람을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불지는 않지만은 살짝 불어줘요. 불어주면 정신이 좀 들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면 자전거에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TV 보다가 그냥 정신줄 놔버리고, 근데 바람을 불고 나면요, 나 운동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런 좀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기도하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하나님, 내가 바람을 불 때마다 내 몸을 살피거나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생각이 번뜩번뜩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다가 막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요, 운동하기 싫어져요. 막 이렇게 살면 많아, 죽는 게 낫지, 이런 하소연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오죽 힘드시고 오죽 괴로우시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인생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도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순간까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요.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일단은 자, 호흡을 바람을 보세요. 콧구멍이 막히신 분들은 그냥 입으로 살짝 들이마셔도 돼요. 바람 불고 난 다음에 호흡이 딸린다 싶을 때 입으로 공기를 살짝 들이마시다가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을 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바람 불면 좀 안 좋아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주면 피가 흘러갈 때 폐가 수축될 때는 피가 어딘가로 흘러가야 돼요. 안 흘러가면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뭐 몇 번 분다고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바람을 불어도 심장에 전혀 부담이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가 계속 심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폐를 수축시켜도 오히려 심장으로 피가 더 잘 가고 심장에서는 또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피가 더 잘 빠져나가니까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호흡 부분을 제가 이번 동영상, 이런 동영상을 올려서 또 처음 다시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운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호흡을 합니다. 바람 불기를. 그게 훨씬 더, 산소 흡입도 잘 되고, 또 폐도 잘 움직이고, 심장도 무리가 없고, 온몸의 혈관을 살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미리,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충청남도 덕산 교회로 갑니다. 가니까 혹시 저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또 무슨 동영상을 찍어야 되나. 자, 어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폐를 좀 강제로 끌어올리는 동작. 그러니까 명치 있잖아요. 갈비뼈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명치잖아요. 여기 위식도 괄약근이 있고, 그죠? 위장과 식도를 연결해주는 괄약근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걸 명치라고 합니다. 의학용어로 위식도 괄약근이라고 하고, 이 명치를 조금 밀어주면서 뭔가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배를 집어넣으면서 가슴을 꽉 확장시키면 이게 폐가 강제로 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람도 이렇게 불어주고 팔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죠? 이렇게 있다가, 자, 이렇게 있다 편안하게 있다가, 자, 이쪽으로 해서 쭉 밀면서 그다음에 갈비뼈가 탁 나오잖아요. 배가 쑥 들어가고, 그죠? 한 5초, 6초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폐가 좀 이렇게 수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오른쪽 폐가 많이 쳐져 있지만은 또 왼쪽 폐가 쳐져 있는 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런 걸 제가 그때 당시에 하루에 뭐 한 20번 정도는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하시고 계세요? 뭐 잊어버리셨나요? 저도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할 게 많으니까 못하는 날도 있고, 근데 의외로 제가 사용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를 해놓는, 하나님, 제가 화장실이나 어디에서든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동작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해서 화장실 들어가면 이상하게 거의 하게 돼요. 거의 하게 되고, 집에 없는 날은 또 그걸 잘 못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뭐 주일날, 일요일날 덕산 다녀오고 이렇게 하면 못하는 날도 있고, 근데 하여튼 기도를 해놓으면 희한하게 또 기억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나게 해주셔서. 또 기도를 안 하면 희한하게 생각도 안 나요.
그게 관심의 차이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게 단지 관심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면 관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수백 가지가 되면요 관심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했냐면 제가 어제 이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에서 운동 관련의 동영상인데 이제 막 헬스를 해서 막 팔뚝이 뭐 전완근, 이두근, 삼두근 이런 쪽이 막 엄청 뭐 두껍고 근육이 부락부락하고 이런 사람이 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연히 이런 모습, 하여튼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이게 손에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운동하는 건데 이걸 막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걸 잡고 전완근 훈련한답시고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걸 잡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어깨를 이렇게 이게 무거운 걸 들고 어깨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보는데 그냥 저 사람 이제 팔뚝 굴래, 근육 대단하다 이제 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그냥 다른 데로 이제 돌렸어요. 돌리고 그냥 이래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깨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어깨를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폐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는데 명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자 요거 포인트예요. 명치를 앞으로 내밀어야 갈비뼈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갈비뼈가 주저앉아요. 폐가 처지면서 폐가 올라가 있을 때는 갈비뼈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폐가 처지잖아요. 처지면 빈 공간이 생기면서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갈비뼈가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흉곽이 너무 좁아져서 호흡곤란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소설책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되게 좋은 선생님인데 돌아가실 때 그 질환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하여튼 소설책에서 봤습니다. 영국 소설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이 명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어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자, 보세요. 명치를 이렇게 하면서, 명치를 내보내면서 어깨를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툭 때려봤습니다.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등을 이렇게 톡탁톡탁 두드리면 기분이 좋다 그래요. 기분이 좋다 그래요. 그죠? 가슴을 톡톡톡톡 두드리면 이것도 기분이 나쁠 거는 없는데 등보다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좀 덜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등은 두드려주면 긁어주면 되게 시원하다 그러고 안마라도 이렇게 해주고 툭툭 이렇게 해주면 시원하다 그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앞가슴보다는 등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다수의 일반인들, 특히 특별히 헬스나 이런 걸 안 하신 분들, 등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 일반인 분들은 나이를 먹으면 일단 등 근육이 다 빠져요. 실제로 다 빠져요. 왜냐면 우리가 전진보행을 하지 뒤로 걷는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진보행, 그러니까 앞으로 걸으면 피가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겨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가면 힘이 앞쪽으로 쏠리면 자꾸 피가 앞쪽으로 향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앞쪽으로 갔다가 이제 내려앉는 거죠. 그죠? 피가. 그러면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서 등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등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등에 자극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등 근육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스트레칭 바를 하기도 하고 물병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폐가 처지면서 어깨도 자꾸 약해져요. 나이를 먹으면 어깨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평상시에 좀 주면 어떨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
뭐 특별히 구분 없이 그러니까 균형이 맞다라면 자 오른쪽 어깨가 또 원래 또 약하니까 그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아래쪽 이렇게 뭔가 원을 이렇게 아래쪽 뒤쪽 위 이렇게 아래쪽 뒤쪽 위 이렇게 자 명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갈비뼈가 이렇게 밀려 나오고 등이 이렇게 이 등 근육이 활배근이 이렇게 쪼여들어요. 모여들어요. 가운데로 그죠? 이렇게 해서 툭 이렇게 해서 위로 들면서 툭 이렇게 들더니 시원하거든요. 제가 이거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그래서 이거 해서 뭐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 폐가 들리는 동작, 폐가 들리는 동작이고 등 근육 활성화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물병 운동에는 스트레칭 바로 등 근육 운동도 하고 뭐 팔굽혀펴기를 해서 가슴 운동도 하기도 하는데 등 근육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걷기나 이런 것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뒤로 걸어야 또 뒤쪽 허벅지나 엉덩이 쪽이 도움이 되니까 이런 운동을 해봤더니 그래요. 또 생각이 나서 저녁에 이제 물병 운동을 이렇게 할 때, 그죠? 이렇게 할 때, 또 쉴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그 사람처럼 어깨를 이렇게 들썩거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리는 것보다 양손에 무거운 걸 잡고 확실히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걸 잡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깨 근육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어깨 근육이 더 강하게 작동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까지 제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 그 여러분한테 제가 뭐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좀 약해져 있고 또 물론 아직도 체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연습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강한 운동을 추천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안해서 하세요. 근데 하여튼 너무 강한 운동을 들어간 거 몸이 갑자기 변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충격이 온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건강한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충격도 다 잘 받아 넘겨요. 근데 건강이 많이 무너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면 진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막 따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동영상 찍기 처음 부분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 이 무게 있는 걸 들고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들면 자, 뭐 어깨에 자꾸 힘을 받으면 약해진 곳을 도와주면 어떤 효과가 들어요? 약해진 혈관에 피를 잘 보내주면 몸 전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죠? 몸 전체 혈액순환이 잘 되면 폐가 들려요, 안 들려요? 폐에서 피가 막 빠져나가죠. 심장 쪽으로. 심장에서 또 몸 전체로.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원리로 계속 약해져 있는 쪽을 자꾸 공략을 해주면 피가 조금이라도 잘 돌아간다 이거예요. 피가 조금이라도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걸 그냥 어제 좀 심심한 거 떠나서 그냥 자주 해봤어요. 좋더라고요. 좋았고 여러분들 자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지만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거라면 또 느끼게 해주세요. 좋은지 나쁜지 느껴야 할 건지 말 건지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또 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못 느끼면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적극적인 저게 안 돼요.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또 갑자기 생각나게 있는데 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이게 족삼리를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눌러줬습니다. 많이 누르니까 저희 아내가 이게 다리 쪽에 문제가 좀 많아요. 발가락도 문제가 많고 무릎 쪽도 문제가 있고 골반 쪽도 이렇게 틀어진 게 세고 족삼리를 누르면 엄청 아파하고 실제 어제 조금
그저께 좀 많이 눌러줬더니만은, 와, 이거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프고. 잘 때도 파스 하나 붙여줬는데, 뭐, 그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피가 안 돌아다가 갑자기 피가 많이 돌아오고, 혈자리로, 또, 그러니까 약간 충격이 있는 게 너무,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프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족삼리혈을 거의 눌러주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눌러도 조금 약간 아프다. 안 누르면 안 아픈데 누르면 조금 좀 아픈 게 있네. 뭐 이 정도인데 제 안에는 막 자지러지게 아플 정도로 그렇게 있고 그거보다도 또 안 눌러도 아프니까 이거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때는 하루 이틀 쉬어야 돼요. 그죠? 뭔가 통증이 온다라는 거는 염증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학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을, 그냥 나는 뭐 이런 거 뭐 통증 늘 참고 잘 살아.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통증이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안 잡히면, 병원에 가셔도 되고, 그냥 약국에서 소염제 같은 거 있잖아요. 소염제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집에 좀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저희 집에도 항상 상비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 뭐 약을 안 먹는 거 아니고 소염 진통제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염증 수치도 내려주면서 또 근육통이나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 참는 거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하더라도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무리할 수도 있고 너무 세게 들어가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약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꼭 뭐 피가 나야 상처 이제 약을 바르는데 또 피가 나도 약도 안 바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뭐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그냥 한 번이라도 발라버리면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뭐 파상풍이나 뭐 염증 질환이나 이런 것들 좀 예방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약을 근데 또 뭐 약을 너무 아주 과용해도 안 좋죠. 과용해도 안 좋고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 뭐 후시딘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항생제가 들어있는데 결국 너무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안 통한대요. 뭐 그런 사람도 또 마데카솔로 또 넘어가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던데 그 모든 약은 내성이 생깁니다. 그죠? 주의를 하시고. 그래,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이제 족삼리혈을 조금 진정이 되면 또, 그 제가 첫날 조금 세게 눌렀던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하는데 좀, 제가 조금 무리해서 눌렀나, 그런 좀 걱정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약간 그래요. 근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부드럽게 해서 너무 세게 안 눌러도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 뭐 20분, 30분씩. 그 저는 이렇게 어제 한 번 할 때 20번 이렇게 돌리거든요. 어제 한 10번은 돌렸던 거예요. 한 200번 돌렸다는 거예요. 뭐 하루치는 충분히 채우는 건데, 뭐 하루에 200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족삼리혈을 이렇게. 보통 한 20번 하다가 그만하겠죠. 제가 보기엔 한 50번, 60번은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세게 안 하고 50번, 60번 정도는 매일 하면, 분명히 다리 이게 효과 있더라고요. 효과 보셨나요? 효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엔 또 무슨 얘기 해야 되죠? 혈자리, 생각이 안 나네요. 혈자리. 저희 아내한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도움이 되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쩌면 제가 병원에서도 그런 분들 몇 번 보고 생활 가운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보여요. 이 팔뚝, 이렇게, 팔뚝, 이 윗부분 있죠. 그죠? 예. 윗부분이 막 땡땡하다. 막 만져보면 원래 이거 누르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근육이 있더라도 저도 근육이 팔에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육이 있더라도 눌러보면
말랑말랑 힘을 주면 단단해지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말랑말랑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힘을 안 줘도 땡땡하다 이러면 이거 뭐가 잘못됐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강이 바깥쪽도 땡땡하다 우리가 과도하게 이게 걸어 다니고 이게 점점 안짱다리로 자꾸 벌어지면 정강이 바깥쪽 근육이 땡땡해져요. 그러니까 누르면 엄청 아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아프게 돼요. 땡땡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분이 어떤 직업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든 손가락을 어떤 손가락 위주로 사용했던 자꾸 그쪽으로 힘이 가는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해지면요, 제가 이런데 여기 있는데 여기에 혹이 떠만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이쪽에 아래쪽에 어떻게 이쪽에 혹이 뿔럭 올라오는 분도 있고 이쪽이 또 뿔럭 올라와 있는 분도 계세요. 이게 물론 혹이 올라왔다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얘가 땡땡하면서 혹이 올라왔다라면 진짜 피가 너무 많이 와서 얘가 혈관이 계속 확장이 되는 현상이에요. 피를 다른 데로 돌려줘야 돼요. 이쪽으로 오는 피를 자꾸 다른 데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또 피가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 어떡하든 그분이 직업이 뭐 자꾸 뭐 밀가루 반죽을 밑으로 누른다든가 어떤 직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쪽으로 향하는 피의 흐름을 다른 데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쪽이 부드러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물론 힘을 안 줘도 피가 너무 안 흘러가서 이제 고임 현상. 말랑말랑한데, 주변은 말랑말랑한데 고기만 유난히 땡땡하게 올라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근육 자체가 땡땡한데 혹이 올라왔다든가 혹은 없더라도 너무 땡땡해서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 혹이 있든 없든 땡땡하다 이거야. 근육 자체가. 또 우리가 이런 땡땡한 거는 이게 승모근 땡땡하다 이런 것도 있고 뒷목이 땡땡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피를 다른 데로 흘러보내줘야 돼요. 흘러보내줘야 돼요. 여기가 땡땡할 때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위쪽 바깥쪽이죠. 팔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 한 이쯤이니까 약간 위쪽이고 바깥쪽이죠. 그죠? 근육이 이것도 큰 근육인데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자꾸 자 보세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손가락에 어떻게 힘을 줬든 자꾸 이렇게 뭐 운전을 어떻게 했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든 자꾸 이쪽으로 피가 오게끔 하는 어떤 동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꾹 누르고 팔을 딱 들어 올리면 여기가 더 단단해져요. 만약 여기가 단단한데, 그죠? 여기에 있는 피를 이 반대쪽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이 반대쪽으로 돌리려면 동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래 탁자 같은 데를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이쪽을 딱 힘을 좀 여기 만져보세요. 땡땡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만지면 땡땡해져요. 그리고 반대를 만져보세요. 여기는 말랑말랑해져요. 그게 조금 이게 좀 계속 하다 보면 진짜로 이쪽이 땡땡하던 게 풀려요. 자, 여기에 혈액순환의 원리를 이용해서 담이 왔을 때 풀어주는 원리인데, 그죠? 자, 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동작을 하시면서 반대 손으로 그쪽 근육을 만져보세요. 아, 이쪽으로 내가 힘을 주고 있다. 자, 손바닥을 이렇게 여기를 대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여기 이쪽으로 힘이 올 거 아니에요? 힘이 오면 이쪽으로 피가 오는 거예요. 피가 와서 모든 혈관에 피를 꽉 채우면 땡땡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손을 통해서 이쪽으로 뒤로 돌아가는 피는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던 피는 이로 해서 머리 쪽으로, 어깨 쪽으로, 머리 쪽으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죠? 여 땡땡에 있으면 목 쪽으로, 머리 쪽으로 피도 못 올라가요. 이게 땡땡에 이어서 피가 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머리도 자꾸 아프게 되고, 목도 불편해지고, 막 어깨도 이상해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삼두 쪽에도 막 근육도 이상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걸 뭐 운동을 한 20번 하면 돼?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해야 돼? 얼마나 해야 돼? 자, 여러분, 이거 내가 중요한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어제 족삼리를, 보통 사람들 족삼리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 이거 뭐 수시로 생활 가운데에서 적용해 보세요 이러면요, 보통 한 10번 누르다가 끝 이래요. 10번 누르고 끝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10번을, 하루에 10번을 눌러주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합당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10번을 눌러주면 합당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물론 10번을 한 1년 동안 계속 눌러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그 효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1년 동안 계속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보세요. 에너지를 충분히 낼 때까지는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계속 그쪽으로 힘을 주는 동작.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만약에 내가 양쪽 팔뚝이 여기에 다 아프다 그러면 책상 이런 데서, 그죠? 책상 이런 데 딱 이렇게 잡아놓고 딱 대고 쫙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힘을 줄 때 딱 만져보면 여기가 땡땡해지는 거 확인이 되고 여기가 말랑해지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겠구나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거예요. 한번 눌러줄 때 자기가 시간을 길게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해도 되고, 그냥 지그시 누르고 한 30초 정도 있어 보는 거예요. 예? 30초 있다가 쉬어요. 이제 다른 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또 여기 아프든 안 아프든 이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또 뭐 한 30분 뒤나 1시간 뒤에 와서 또 이렇게 지그시 뭐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그시 가만히 누르고만 있어도 효과 있어요. 자,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방향성을. 자, 땡땡한 곳은 가장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말랑말랑한 부분은 좀 땡땡하게 만들어주면 균형이 맞아진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의 균형이 맞아지면, 결국은 땡땡한 부분에 있던 피가 말랑한 부분으로 가서 말랑한 부분은 조금 더 땡땡해지고 땡땡한 부분은 부드러워져서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며 이 팔과 연결된 목이나 어깨나 머리가 다 부드러워지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면 뭐가 들릴까요? 폐가 들리죠. 폐가 들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창자가 편안해지려고 하겠죠. 팽창이 조금이라도 풀리려고 좋은 환경, 팽창은요, 창자에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주기 위해서는 폐도 덜어주고 혈액순환을 자꾸 잘 되는 쪽으로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자꾸 살펴서 연구하고 살펴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저만큼은 하실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론적으로는 좀 딸려도 저보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 연구했으니까. 근데 방법적으로는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발전하시겠죠. 그죠? 더 발전하실 겁니다. 그죠? 예. 물론 배워야 될 게 많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뒷목이 성모근이 뻐근해졌을 때 그 예전에 이제 동영상 올렸던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사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희한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제가 대사증후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했고 했던 얘기라고 생각돼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입니다.
손가락의 균형을 잘 잡으세요. 손가락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손바닥 근육, 또 손가락 등 쪽 부분, 엄지손가락 바깥쪽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호랑이 발톱에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손가락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손가락이 이렇게 피가 손가락을 거쳐서 어깨로 올라가고, 어깨를 거쳐서 머리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에 통로가 막혀 있으면, 어깨부터 시작해서 머리, 눈 이런 쪽으로 다 영향을 미쳐요. 귀 이런 쪽으로. 뭐 귀에 이명이 있다.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해결한다고 해서 귀에 이명이 사라진다. 이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특이한 부분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물론 귀를 돕기 위해서 균형도 맞춰야 되고, 귀 주변에 마사지도 자꾸 해줘야 되고, 그죠? 폐도 맞춰줘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그 가운데 손가락도 자꾸 이렇게 건강하게 손가락 이렇게 쫙쫙 펼치는 것도 되게 좋고요. 호랑이 볼탭처럼 이렇게 펼쳐도 좋고요. 예. 양손을 이렇게 손등 쪽으로 이렇게 꾹꾹 이렇게 누르면서 밀어주고, 누르면서 밀어주고, 누르면서 밀어주고, 예. 이것도 손등 쪽으로 힘을 많이 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보세요. 자, 오늘 뭐 또 시간 또 1시간 넘어갔습니다. 자, 뭐 자연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동영상 촬영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생각이 탁탁 안 나네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